총기 소지가 불법인 캐나다지만 총격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10시경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 파인트리웨이와 글렌 드라이브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마약 관련 압수수색을 하던 경관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희생된 경관은 리지 메루 연방경찰 소속의 51세 프레드릭 오브라이언으로 부인과 자녀 6을 남겼습니다. 오브라이언 경관 순직에 슬픔을 전한 경찰 당국은 이날 수색 중 경찰들과 용의자 간 실랑이가 있었고 이 과정에 총에 맞았다며 오브라이언 이후에 경찰 2명도 총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총격범인 25세 니콜라스 벨메어도 총에 맞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으며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며 다음 달 2일 폴트 코키틀람 법원에 출두하기까지 구속될 예정입니다. BC주에서 임무 중 순직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버나비에서 한인 한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셜린 양 경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온타리오주 에토비코에선 두 집단 간 총격전이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1시 40분엔 키플링 애비뉴와 마운트 올리브 드라이브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차에 탄 첫 번째 그룹이 차를 몰고 두 번째 그룹으로 향하면서 총을 난사해 총격전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 1명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차량은 이날 밤 11시 50분쯤 마틴 그로버와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서 발견됐으며 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남성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이후 총상을 입은 또 다른 2명이 병원을 찾아왔고 이 중 1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소 4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토론토에서 발생한 51번째와 52번째 살인사건입니다. 또 어젯밤 11시 15분엔 스카보로 모닝사이드 애비뉴와 댄직 스트리트에 있는 타운하우스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상을 입었으며 토론토 경찰이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들과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강한 회복력을 보이던 캐나다 경제가 지속된 고물가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특히 가계가 느끼는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자댕 전문가는 고물가의 가계 소비가 마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암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서 7월의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3% 증가했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0.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소매량은 전달보다 0.2%, 1인당 소비량도 0.6% 감소해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이 수치 증가로 이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지속된 고물가에 소비 심리도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인데 3분기 전망도 밝지 않아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정체를 보인 7월에 이어 8월엔 위축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로 올린 영향이 일부 반영될 거란 겁니다. 이런 경기 침체 우려는 금리를 내리면서 다소 해소될 순 있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해 일부는 10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은이 내년 상반기나 돼서야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인 대다수가 그때까지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1년 반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개월 전 중은이 금리 인상 주기를 시작한 여파가 여전히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예측은 어렵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소비 둔화는 자명하다는 겁니다. 또 이민자 급증으로 경제가 더 건강해 보였다며 실제로는 경제가 이미 상당히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게 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식습관 변화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예방하고 줄여준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감염과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세균의 적절한 균형에 의존하며 장 건강은 특히 체중과 혈당, 간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 정신 건강에 좋은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과일, 콩, 견과류, 생선 등을 섭취하고 유제품과 고기, 계란은 소량을 섭취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고섬유질 섭취를 위해선 브로콜리와 양배추, 컬리플라워, 사과와 베리, 콩류,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10세와 11세 어린이가 수면과 신체 활동, 시청 시간 이외에 영양이 풍부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청소년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앓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우울증 위험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요인으로 생기는 정신건강 문제를 심리치료 없이 도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양이 풍부한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쉽고 또 이를 통해 기분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식품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지만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식단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권고했습니다. 한편 프리바이오틱 식품과 발효식품도 장내에 좋은 박테리아가 자라고 번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몸에 좋다고 무조건 선호하기보다 식사 후 속이 편안한지, 변이 좋아지는지 등을 관찰해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섭취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스 핀치역 근처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핀치 애비뉴 북쪽 영스트리트과 헨돈 애비뉴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사건을 수사한 살인사건 전담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현장 주변이 담긴 대시캠 영상 등을 소지한 운전자 또는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으며 오늘 오전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아동 음란물 관련해 수상한 접속 정황을 확인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아동 착취반 수사팀이 지난주 목요일 듀폰 스트리트과 베틀스트 스트리트 지역을 덮쳐 아동 음란물 접속과 소지 공유한 혐의로 29세 윌리엄 전 씨를 검거하고 전자기기 여러 대를 압수했습니다. 아동 음란물 관련 수사팀은 앞서 지난달엔 컬리지와 베이스트리트 인근 가정집에서 대량의 아동 음란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EMS 구급대원인 43세 스티븐 와일러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원더랜드에서 넘버잭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멈춰 탑승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0시 40분쯤 놀이기구가 30여 분간 멈춰 섰다가 다시 운행을 재개했는데 바로 멈추지 않고 정해진 운행을 마친 뒤 내려줘 탑승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기구에 타고 있었던 11세와 15세 남매는 처음엔 잠시 멈춰 서는 줄 알았는데 앰뷸런스가 도착하면서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발의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며 너무 두려워 당분간 놀이기구를 타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고 대다수가 탑승객들 모두 너무 당황했고 토하기도 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더랜드 측은 이날 탑승객 중 2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공원 보건소로 이동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에 의원들이 기립박수로 화답했는데 이날 앤서니 로타 하원 의장이 전쟁 영웅이라며 의회에 초청한 시민의 정체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홀로코스트 교육단체에 따르면 이날 의회에 초청된 시민은 나치 부대 소속이었던 야로슬라프 훈카로 단체는 의회가 나치에게 박수를 보냈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경악했습니다.
로타 하원 의장이 젤란스키 대통령 의회 연설에 맞춰 섭외한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가 나치였던 것으로 이와 관련해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실은 하원 의장이 그에 대한 초청장 발송과 의회에서의 기립박수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는 향후 수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6억 5천만 달러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